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고려 말 충신 정몽주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몽주 선생 고려 말 학자이며 포원 선생으로 유명합니다. 조선 건국 직전 이성계와 신사제법을 육성혁명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방원의 지시를 받은 조영규에 의해 선주께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를 한마디로 변화하자면 학문, 외교, 경제, 군사, 정치, 인품 모든 면에서 특출한 고려 말기 고려 최후의 보루 선비입니다. 실제는 예고 토벌에 공으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문문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려의 사문이라고 하면 보통 연말 이색, 목은, 포은, 정몽주 길제를 꼽습니다. 여말 사문에는 길제 대신 도원 이승인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승인 또한 정몽주의 제자입니다. 야은 길제는 이색과 정몽주의 제자이기도 하며 길제는 조선 왕조를 섬기지 않았으나 영남 화포의 영수인 김종직이 맥을 이어 조선 왕조 후반기 정치 사조를 지배한 사연파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강력한 정리사조는 고려 최후의 중심을 학문적 비주로 삼았습니다. 시인이 잘 살 때는 그 밑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지나다가 그 주인이 늙고 병들어 후사를 부탁하는데 어찌 그 손에 침을 뱉을 수 있겠는가. 고려의 명운이 그렇다면 오직 함께 죽을 뿐이다. 충신이 마지막 말입니다. 죽어서는 조선의 성리학의 희조격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며 대학자로서의 학문적 연결성과 관료로서의 실무 역량을 모두 갖춘 명제사장입니다. 고려 말에 유능한 관리이자 뛰어난 생리학자였으며 성리학의 입장에서 고려를 계획해 보려고 있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스승인 이색이 이르기를 동방의 이학의 비족 고려시대의 수도인 개성의 오부학당과 지방의 한교를 세웠는데 이런 교육체제는 조선에서도 그들을 계승해야겠다고 합니다. 주자가에게 가래를 설치하는 최초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친명파로서 명나라의 외교관계를 관계에 앞장섰으며 일본과의 대외교섭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뛰어난 성과를 남겼다고 합니다. 당시 명나라 태조 황무지는 고려의 부본의 사의를 의심하였습니다. 또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 상당히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대명예의는 지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그런 약조건 속에서도 황무지에게 옮겨다간 이전 고려 사신들을 판단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려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억조를 달성해냈으니 그 능력을 보면 알만합니다. 이는 황무지에게 감명을 준 여러 사건들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대일본 외교 또한 대단히 수완을 발휘하였습니다. 당시 포화기로 손꼽히는 외구들한테 거의 단신으로 찾아가 국제관계를 설명하고 설득하여 잡혀온 고려인 포로 수백 명 구출하였습니다. 이때 상황이 눈물을 겨웠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외구나 일본의 영주가 설득에 응한 것은 아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비해간 돈도 떨어져서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하고 탄식하는 시도 남겼습니다. 악적본 속에서도 애쓴 그때 고려인 포로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외에도 예구의 노비로 혹사당하는 고려 양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제를 털고 다른 대신들을 설득하여 돈을 모아 그들을 고려로 데리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정무지 이런 노력에 감탄한 일본 영주 왕이 그때마다 고려인 포로를 100여 명씩 돌려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통틀어 끌려간 양민 구출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관리가 드문 편이었습니다. 사제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을 구출한 점은 실로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또한 은명이 대장이 되어났다고 합니다. 석인이 이색은 정몽주를 가리켜 행성수설이 예체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평하였습니다. 동방이학의 비주로 주의한다고 하였으며 명나라의 홍무제 또한 정몽주의 은명이 뛰어나서 고금의 어긋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신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배포가 크고 오박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남긴 시와 기록을 보면 당대에서도 현재까지 호방하다는 감상이 꼭 등장합니다. 또한 대단히 침착하게 큰 일을 결단하는 데 나쁘지 변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급비로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한치 허투름도 없었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왕자의 지지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직접 예고 타버리전에도 참전하는 등 무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법인 대명령을 참고한 신주를 편찬해 법률의 정비로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예고 타벌 등에 따라 여러 차례 청관하여 했습니다. 의청을 기책을 빈민을 구제하는 등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후 의청은 조선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고의 침략으로 한폐화된 좋은 시설을 재건해 국가 재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원칙도 없이 앙상하게 처리된 회계 출납도 개혁하여 담당 관리를 두고 엄정히 관리하여 부정을 막았습니다. 인재를 봐서는 이래도 이전과 다르게 엄정히 살펴서 행하여 허투른 인물이 발탁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문이 대가이면서도 외교, 군사, 법률 및 행력에 뛰어났습니다. 능력과 인품으로 민중 사이에서도 인명이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예마을 선초를 살았던 박신이란 관련 백성들의 무기 병화를 입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자는 것이 모두 정문 선생의 공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한창 시를 불러서 고려에서 상대할 자가 없었던 이성계 일파에 맞서 팽팽히 대결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치적 또한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방면에게 살해당해 고려의 멸망을 막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다방면에서 걸친 뛰어난 능력과 업적에 대해 충절까지 겸했기에 후대의 평가가 매우 나빴습니다. 정몽주 충절은 조선 초기에는 조선 공개에 반대했다고 하여 언급조차 안 됐지만 세종의 유교적 충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과 함께 정몽주를 때려잡는 최종 이방을 왕정이 나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이 정도전을 폄하함과 동시에 대립했던 정몽주를 다시 떼어주기 위해 자신의 직위 원년에 정몽주를 영의적으로 추종하고 인양봉으로 봉하였습니다. 세종은 상강경실대 정몽주의 충격을 항목을 실어 그의 충절을 본받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고려 왕조 중심들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예마을 사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먹은 이색은 한문은 때렸지만 죄를 지키기도 못했다. 관리로서 재능이 낮으며 정치적으로 영향이 부족하다. 야한 길자는 죄를 굳게 지켰지만 성격에서는 뭐가 난 사람이라고 평하였습니다. 정몽주는 죄를 지켰고 관리로서 뛰어나며 인품이 순하여 성실하다고 평하였습니다. 이색인의 길자와 비교해도 매우 좋은 평을 내리면서 그가 충신임이 대하여 재론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한문적 능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몽주는 단순히 그 충점만 평가된 것이 아니라 예거적 업적과도 관리로서의 능력과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워낙 충성심이 강조되다 보니 현대 들어서는 충신이라는 걸 빼고는 뭐가 있느냐고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명신이자 충신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조선 왕조 개국을 반대한 점 때문에 조선 왕들에게 맞는 악평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고려사 편찬에 있어서 정몽주를 높이 평가했던 세종대왕은 신앙적 건국 삼전물 명배에 참가해서 정몽주를 반역의 대수이자 천명을 거스르는 인물로 묘사했는데 잊고 있으면 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계속 높아졌고 조선 왕들도 후대로 갈수록 역적 도당이 아닌 충신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정은 살인파의 예고를 받아들여 부모의 정몽주 입표를 모시게 하였습니다. 문정호 시대 명정대에는 정몽주의 고행에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인고서원이 창건되었습니다. 충정은 정몽주가 이 시의 원수라고 하면서도 그 춤추를 포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성량의 의미와 질서를 추구하며 건국되면서 건국과 천찰 과정에서 그 윤리와 현실이 보여졌던 조선의 정치와 윤리 관리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명무에 손상됨에도 성리학 윤리를 버릴 수 없었던 왕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정몽주의 묘의 비석을 세울 때 그가 고려의 신하로서 죽은 뜻을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조선 왕조가 추적한 벼슬을 새기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는 물론 훗날 송세를 비롯한 살인파들도 정몽주를 찬양해 마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세종실록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 한 번만 바꾼다면 개국의 원론이 될 것이니 누가 그를 앞설 수 있겠는가 하고 평가했습니다. 정몽주는 끝내 신하로서 절기를 지켜 죽어도 의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대에 갈수록 이런 경험은 현지 많았습니다. 영조는 과거 시험에 정몽주의 후세의 장엄업자인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숙종은 정몽주의 시를 모방하여 여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정치적인 나이별인 정도전 또한 그를 가리켜 도덕의 ը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둘은 상당히 막연한 사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청렴한 관리이기도 했던 정몽주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흉신 이미지 때문에 강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몽주는 상당한 경지에 들어선 시이며 정치가였습니다. 이상 고라말 충신 정몽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